플러스 a에 대해서 3의 a 제곱이 4일 때 27분의 1에 12분의 a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2번은 귀류법을 이용해서 로그 3의 4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자, 1-1번 이거 그냥 지수법칙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건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3의 마이너스 3제곱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의 a제곱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한 거랑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4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고요. 얘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4의 4제곱이 루트 2니까 분수로 오면 루트 2분의 1. 자, 그럼 2번 귀류법을 이용을 해서 로그 3의 4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래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귀류법은 뭐예요? 가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 3의 4가 뭐라고 가정하자? 그렇죠. 무리수. b분의 a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유리수를 나타낼 때 b분의 a인데 이때 a와 b는 서로서인 정수라고 해야 돼. 그럼 내가 이제 뭐가 성립을 하는 거냐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을 넘기면은 4는 3의 b분의 a제곱이고 양변 b제곱을 하면은 4의 b제곱은 3의 a제곱이죠. 근데 왼쪽은 몇의 배수고 오른쪽은 몇의 배수예요? 좌변은 4의 배수이고요. 우변은 3의 배수이니까 4의 배수랑 3의 배수 이거 같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4의 거듭제곱이고 3의 거듭제곱이죠. 같게 되는 때는 뭐밖에 없어요? 둘 다 1일 때밖에 없죠. 그쵸? A, B가 0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같게 되는 때는 내가 이거는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어요. A, B가 0일 때만 성립하는데 우리는 A, B는 서로서인 정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생겼죠. 특히 B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이게 귀류법으로 여러분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배수 가지고 내가 판별을 해주면 돼요. 자, 1에 2번 볼게요. 마이너스 파이 이상 파이 이하에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는 0을 만족시키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실근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정확한 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리를 이용할까요? 실근의 개수 구할 때는 실근의 개수요. 우리가 전체를 뭐 fx라고 해도 되고요. 뭐 fx 따로 gx 따로 해도 돼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누군가가 음수하는데 갑자기 양수가 됐어요. 얘네들이 연수함수니까 무조건 이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죠. 사이값 정리를 쓰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전체를 f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 그럼 일단 이거부터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1-sin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fx는 마이너스 sin 제곱 x 마이너스 sin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sin x에 대한 2차 함수로 한번 묶어보시면은
sin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5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얘는 최대값에 가까운 값을 가지겠죠. 최대값을 가진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을 들 때 일단 전개값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f 마이너스 파이는 어때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f 마이너스 파이는요, 사인은 다 0입니다. 0, 0, 1 플러스 파이. 그죠? 1 플러스 파이. 얘가 양수예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실행하니까. sin x는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sin x는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f? 우리가 sin x가 언제 2분의 1이 되죠? 6분의 파이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럼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한번 써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럼 얘 0이에요. 그럼 얘도 4분의 5 플러스 6분의 5파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얘가 이제 언제 0에 가까워질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x가 결국에는 줄어들어야 돼요. x가 결국 줄어들어야 돼요. 만약에 x가 0일 때 생각해볼까요? f0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0, 0, 1 빼기 0, 1 나오죠. 아직도 양수.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돼? 얘가 좀 커야 돼. 얼마만큼? x에다가 확실한 거는 파를 넣으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1 빼기 파이니까 이제 음수가 됐겠죠. 그럼 이 사이에 부호 변화가 한 번 더 있을까? 그건 우리가 모르지. 그래서 그걸 한번 써볼 거야. 자, 뭐 집어넣을까요? 한 2분의 파이 집어넣을까요? 2분의 파이 같은 거 집어넣으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이미 음수가 됐네요. 그럼 그것보다 좀 전에 어떤 거 집어넣을까? f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만 남고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됐으니까 이미 얘가 음수가 됐어요. 이미 음수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사이에 양수만 안 나타나면 돼. 혹시라도 양수가 나타날 수 있는 친구는 뭘까요? 언제 양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얘가 조금 더 작아질 때. 근데 지금 이 이후로부터는 증가를 하고요. 얘가 좀 작아질 때는 그나마 얘예요. F 파이예요. 그런데도 얘가 이제 음수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해가지고 내가 집어넣어서 확인해봤더니 여기와 여기 사이에 부호변은 없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 부호변은 한 번 있었다. 그래서 실근 x는 한 개다 라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썼으면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0부터 6분의 파이에서 실근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3번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메일 중 스팸이 25%, 스팸 메일 중 계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확률은 80%, 스팸이 아닌 이메일 중 계좌가 들어가 있을 단어 확률은 30%예요. 자, 스팸 메일 확률은 25%고요. 그 다음에 스팸 메일 중이라고 했으니까 스팸 메일이면서 스팸 메일 중이면은 계좌라는 단어는 x라고 할게요. x가 들어가 있으면 x일 때 그럴 확률은 80%. 그 다음에 스팸이 아닌 이메일 중
스팸이 아닌 이메일인데 계좌가 있을 확률은 30%였어요. 자, 요 조건 안에서 1번 이메일에 계좌가 들어가 있고 스팸이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자, 문제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스팸이 아니 계좌가 들어가 있는데 스팸이 아니래. 계좌가 들어가 있는데 스팸이 아닐 확률을 구하시오. 얘고요. 2번은요. 어떤 확률 구하라는 거예요? 계좌가 그냥 있을 확률. 3번은요. 계좌가 있을 때 스팸일 확률 거꾸로예요. 스팸일 확률. 자, 물어보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보고 조건 확률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써보죠.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식은 항상 분모가 S일 때, 그 다음에 분자는 교집합이죠. 얘가 80%고요. 그 다음에 얘는 S가 아닐 때 X랑 S가 아닐 확률 이렇게 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아니, 너 25%래. 그죠? 그럼 25% 분의 몇 퍼센트가 80%예요? 80%는 우리가 사실 5분의 4죠? 아, 몇 퍼센트냐? 얘는 20%죠. 그치? 응.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예요. 그럼 얘는 S가 아니어야 돼, 일단. 몇 퍼센트? 75%. 근데 75%가 분의 몇이 10분의 3이 나오냐? 30%니까. 그치? 그럼 이거 곱해주시면은 몇이야? 22.5죠? 그죠? 22.5%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22.5%예요. 자, 풀이 과정은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그러면 풀이는 풀이잖아.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S를 우리가 뭐라고 약분했어요? 스팸. 그 다음에 X는 아니야. 계좌. 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식을 쓴 겁니다. 알겠죠? 각각의 문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내가 쓰시고, 그래서 1번의 답은 22.5%고요. 그러면 X의 확률은 좀 몇일까요? X의 확률은요, 스팸 중에서 계좌가 들어가 있고 스팸이 아닌 것 중에서 계좌가 들어가 있는 확률을 그냥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X 교집합 S랑 X 교집합 S 역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20%랑 22.5% 합쳐서 42.5%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라는 메일을 받을 확률이 그냥 42.5%야. 스팸이든 아니든. 그럼 마지막으로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얘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건데, 요놈의 조건부 확률은 식이 어떻게 돼요? px분의 ps 교집합 s예요. 그럼 얘가 뭐야? 이거 42.5%였잖아. 42.5% 분의 몇 퍼센트야? 얘는 20%죠. 그래서 이제 몇 분의 몇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몇 분의 몇이야? 2 곱해주시면은 85분의 40. 그래서 5로 나눠주시면은 17분의 4. 이렇게 됐다. 그냥 저렇게 쓰시면 되겠죠. 돼요? 다음. GX, HX가 다음 조건을 맞췄을 때 1번, 2번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낼 거 없어? 자, 1-4번 fx, gx가 다음 조건을 맞춘다고 합니다. 1번 fx는 gx 더하기 hx고요.
2번 G-X는 GX H-X도 HX였어요. 이때 1번 GX와 HX를 FX와 F-X 이용해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위 조건이 만족하면 보이시오. 그 다음에 2번 1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1 분의 x dx가 0이면 p는 0이다 하는 것을 보이시오 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예요. 오케이. 첫 번째는 fx랑 f-x를 이용해서 gx랑 hx를 표현을 해보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씁니다. fx 한 번 더 쓰시고요. 그 다음에 f-x도 써봐요. 근데 g-x는 g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h-x는 마이너스 hx라고 쓰니까 얘는 마이너스 hx라고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주니까 gx는 2분의 꼴이에요. 2분의 4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hx는 빼기죠. fx 빼기 f-x. 그게 1번. 1번 이것까지 한 거예요. 절반까지 한 거예요. 나는 위 조건이 성립하면 보이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f-x 더하기 fx니까 gx랑 같다. 그거 한 줄 더 쓰시고. hx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f-x 빼기 fx니까 마이너스 hx를 한 거다. 라고 한 줄 더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걸 꼭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에요. 그럼 x 플러스 p 제곱 더하기 1분의 x가 0 이게 성립을 했대요. 이때 p가 0임을 보이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기 곱해져 있는 분자 x는요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그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어때요? x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아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가 0이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기함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hx꼴이죠? hx는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x는 바로 기함수 역할이니까 여기에 나눠지는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1이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1이 무슨 함수가 돼야 돼요? 우함수가 돼요. 즉 뭐가 성립해야 돼요?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이 돼야 돼요. 얘가 gx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x 플러스 p의 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1이 되려면은 뭐일 수밖에 없다? p는 0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식정리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치? 얘네들은 우함수, 기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줘야 돼요. 상등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p는 0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내가 이대로 보이기 만약에 힘들어. 그러면은 대우증명법을 이용해서 p가 0이 아니면 얘는 0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도 돼요. 근데 그건 내가 적분을 직접 해줘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있는 네 문제를 맞췄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볼게요. 인글리시 2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원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중심이 일사분면이고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며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이 있어요. 이때 1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의 안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그 다음에 2번은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x, y 축과 a, b에서 만난다고 할 때 a, b를 1대2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죠. p에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원에 가장 작은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루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생각을 해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중심이 일사분면이고요. x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원이 조그맣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어떤 식으로 생겼다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접하고요. 이런 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원이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뭘로 풀어줄 거냐면은 바로 점집보로 풀어줄 거예요. 우리가 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R뿐만 R이라고 할 수 있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과 R뿐만 R까지의 거리가 R인 값을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거리 D는요 5분의 여기다가 R 넣으시면은 7R-6이에요. 그럴 때가 이 값이 R이 되는 R의 값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은 7R-6은 절대값 풀어주면은 풀마 5R이 되고요. 얘를 마이너스라고 취급해주면은 12R 빼기 6은 0이니까 R은 2분의 1도 나오고 얘를 플러스 5R로 두면은 2R 빼기 6은 0이니까 R은 3이라고도 줄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또는 3이 바로 1번의 답이에요. 그럼 2번은 이제 이 작은 원에 대해서 그래 A점이 몇이냐 A점은 2,0 B점이 몇이냐 B점은 0,2분의 3 요거에 대해서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그럼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자 3분의 몇이죠? 3분의 4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사인 세타를 구하래요. 근데 이 접선은 이 접선은 아마도 자기 접선이 아니겠죠? 이 접선이겠죠?
이거 물어보라. 가장 작은 원의 접선을 봤을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줘야겠죠? 이제 그럼 L은 뭐라고 하는 거야? Y는 M x-4분의 4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직보로 풀 거예요. R뿐만 R까지의 거리가 R이다. 2분의 1뿐만 2분의 1까지의 거리가 2분의 1이다. 그래서 D는 얘는 루트 n제곱 더하기 1분의 자 여기다가 2분의 1 넣으시면은 6분의 3 빼기 6분의 8 마이너스 6분의 5n 그 다음에 빼기 y 근데 y는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사라졌어요. 이거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빼도 되니까 요놈의 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m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곱해주고 2 곱해주고 제곱을 해주시면은 3분의 5의 제곱이니까 9분의 25m 제곱은 m 제곱 더하기 1 넘어가주면은 9분의 16 제곱은 9분의 16 m 제곱은 1 m 제곱이 16분의 9죠. 그래서 m이 설마 4분의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길이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고 이게 길이가 4분의 3인 거죠. 우리는 이 m의 값이 탄젠트 세타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4분의 3이면은 여기는 5니까 그때 사인 세타는 몇이 된다? 5분의 3이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각을 하든 이 각을 하든 그냥 사인 세타는 무조건 5분의 3이 나오겠네요. 이해됐죠? 그게 이제 2-1번. 다음 2-2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분 주어졌을 때 자, 식변형하는 문제예요. 식변형하는 거 이거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1번은 K에 알파 5제곱 마이너스 베타 5제곱 이 5가 되는 K 2번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N이 무한으로 가요. 알파 N제곱 마이너스 베타 N제곱분의 알파의 N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베타의 N 플러스 4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거부터 보여주시면 일단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저기 근과 대소관계 써봐요. 근과 대소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알파를 대입을 했어요. 방정식에 해서. 그러면 하나 더 나와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은 0이다. 즉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1이다. 그죠? 나는 이걸 가지고 알파 5제곱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거 제곱해. 알파 4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이야. 근데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1이었어. 그래서 얘는 3알파 더하기 2야. 그럼 알파 5제곱은 결국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니까 알파 제곱에 알파 더하기 1 집어넣으시면은 5알파 더하기 3이겠네. 그럼 베타 5제곱도 5베타 더하기 3이겠네. 그지? 그럼 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1번에 나타나는 식은 K 곱하기 5 알파 빼기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3 빼기 3 자 그냥 이거였어요. 자 이걸 구하래요. 이게 5래요. 아
k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1이 되게 하는 k를 찾으라는 거구나. 자, 이제 알파 빼기 베타만 보여주면 됩니다. 알파 빼기 베타가 뭘까요? 노란색 근과 계수 관계에서 이제 다시 꺼내오시면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였으니까 1 플러스 4니까 5. 그러니까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루트 5였겠지. 자, 누가 더 크대? 알파가 더 크대. 그럼 얘는 더 양수값이겠죠. 알파 빼기 베타는 루트 5였어요. 그러면 k는 루트 5분의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써줄 수 있다. 2번.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봐. n이 무한대로 가면 쟤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알파 n제곱을 한번 곱해볼까요? 여기에 알파 n제곱을 한번 곱해보시면은 알파 n 플러스 2제곱은 여기다 하지 말고 여기다 해요. 알파 n 플러스 4제곱은 3 알파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 알파 n제곱이었대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베타 n 플러스 4제곱 한 것도 써서 그냥 빼줘. 그러면은 얘가 얘 빼기 얘와 두 개의 알파 n제곱 빼기 베타 n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걸 나눴어. 그래서 저 값을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몇이 될까? 가지고 n이 무한대로 간다. 규칙을 찾나? 규칙을 찾아도 될 것 같고. 규칙. x 잠시만 저게 얘가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 일단 얘는 확실히 이제 2인데 얘가 몇인지 모르는 거죠. 쟤는 어떻게 할까? 쟤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알파 n 플러스 4제곱 n 플러스 4제곱
얘가 알파 4제곱. 이렇게? 등비수열. 등비수열인가? 알파 빼기 알파 빼기 베타랑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랑 알파 세제곱 빼기 베타 세제곱이랑 걔네들이 등비수열인가요? 알파 n 자체가 맞아요, 등비수열.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렇게 그걸로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얘는 2번은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알파 n제곱으로 양변 나눠주시면은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알파분의 n의 n제곱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베타 4제곱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n제곱이 되는데 알파분의 베타가 항상 1보다 작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지? 알파분의 베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쓸 수 있죠? 아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해야겠다. 그지? 요것 임으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겠죠? 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알파 4제곱의 극한값과 똑같이 된다. 그래서 알파 4제곱의 극한값은 뭘로? 요거 이제 보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느껴졌지? 지금 그렇게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 영상 보니까 쌤이 올려주면 한번 봐. 아 그래서 알파 4제곱은 뭐야? 우리가 근각 계수관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저거 이용해 주시면 2분의 1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AC 얘의 아니면 우리가 이거 쓰면 되겠네. 3알파 플러스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고 여기 2다 따라서 2분의 7 플러스 3루트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러네. 그래서 요거 공식을 활용하는 거는 내가 이걸 모르니까 알 수 없고 이거 그냥 극한 이용을 해서 푸는 거니까 좋아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등비수열 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지. 알파분의 베타 어떻게 n제곱을 묶어야 없앨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묶어야 될까? 얘 무한 더하기 얘 무한 하면은 더 큰 무한으로 분모분자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알파 n제곱으로 분모분자 약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건 보여줘야 돼요. 알파분의 베타가 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지 계산하시면은 1 플러스 루트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예요. 그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3번 함수 FG에 대해서 다음 우리는 답하시오. 자,
k가 2분의 1 이상일 때 fx는 k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 그 다음에 gx는 2의 마이너스 x분의 1제곱과 0, x는 0보다 클 때, x는 0보다 작을 때. 이때 1번 f의 극값을 구하시고요. 2번 x는 0보다 클 때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2의 x제곱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는 0을 보이시고, 3번 x는 0에서 gx의 미가 여부를 조사하시오 했습니다. fx의 극값 구하래. 미분 하셔야겠죠. f'x 하시면 뭐 나와요? 자, 얘는 그냥 곱셈으로 처리해 주면은 2x 미분하면은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 미분하신 거 바로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제곱분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통분해 주시면은 이거 하나 그냥 달고, 제곱을 달요. 제곱. 그럼 여기는 k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k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가 0이 될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x가 0일 때나 x가 k분의 2k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이제 그 값을 가질 텐데, k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으면 누가 더 큰 근이야? 요거 양수예요. 그죠? 요거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에서 0과 k분의 뭐시가 있으니까 0일 때가 극대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f0 구해주시면은 1 되고요. 그 다음에 f k분의 2k-1 얘가 극소를 가질 텐데 얘는 어떤 극소를 가질까요? 계산해 주시면, 그럼 여기는 k분의 2k-1의 제곱, 여기는 k분의 2k-1 더하기 1분의 2의 k분의 2k-1 제곱 k 분모분자에 곱해주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뭐 이런 엄청난 값이 나오겠네요. 그 값이 가지나 사실? 그 값이 가지긴 하는데 K가 2K 마이너스 계산 실수한 거 있나? K분의 2K 마이너스 1 K가 2분의 1 이상
K의 1분의 4 양수 적어놓고 F 0일 때 F가 1 나오고 얘가 극소 나오는데 근데 얘가 X 또 무한으로 가면은 얘는 0 나오는데 아 무한으로 가구나 네, 무한으로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때 극소로 가잖아 그 다음에 2번 x가 0보다 클 때 y가 2, 3, 4 이용을 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분의 x가 0으로 가는 것을 보여달래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이 x분의 x가 0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x가 0보다 클 때 이거 한번 분모 분자를 이 x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x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나눠달라는 거니까 2의 x제곱분의 x 그 다음에 2의 x제곱분의 x 그 다음에 2의 x제곱분의 1 분의 1 이라는 함수가 되는데 x가 무한으로 가면은 제가 0으로 간다. 그냥 x제곱으로 나눌게요. 그냥 x제곱으로 나눌게요. 자, 우리가 그냥 알던 방식으로 합시다. 자, 저기에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2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분모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x제곱분의 1이 x제곱이에요. 그지? 이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 y 값은 여기 있는 fx랑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몇이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분모가 2분의 1이 되고요. 다 연관이다. 그럼 이제 이 값에 따라 달라졌는데 요 값에 따라 달라졌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x가 0을 끌 때 2x 좀 미분하라는 걸까? 미분하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분하라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왜냐면은 지금 얘가 괜히 주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미분하라는 것 같아 k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딱 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k가 2분의 1일 때 바로 y가 fx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를 미분했을 때 이식이 나온다 했잖아 근데 f'x는 이거 곱하기 뭐가 나와요? 2분의 1 x 제곱만 나와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때는 그 값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얘는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지? 그 값이 존재하지 않고 x가 0보다 클 때 계속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죠? 그럼 계속 증가를 하니까 기울기가 계속 증가를 하면은 원래 fx도 계속 증가를 하겠죠. f 프라임 x는 증가, f 프라임 x는 양수, f 프라임 x가 양수니까 이렇게 x는 증가돼요. 그럼 증가해서 얘는 0이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 될 것 같은데. 2의 x제곱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보다 크다. 증가한다. 아, 오케이. f0이 1이라고 했죠? f0이 1이라고 하는 거를 보니까 그럼 그것보다 크다는 거잖아. fx는 항상 f0보다 크잖아요. 그죠? 이걸 이용해서 2의 x제곱은 x가 0보다 클 때 항상 이 분모보다는 크다는 거야. 이 값은 항상 1보다 크니까. 이렇게 크다. 그런데 얘는 x가 0보다 클 때는 당연히 2분의 1 x제곱보다 크다. 따라서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양수 x를 나눠주면은 x분의 2의 x제곱은 항상 2분의 x보다 크죠? 그럼 이거 역수치해주면은 오히려 2의 x제곱분의 x는 x분의 2보다 작겠죠? 0보다 크지만. 그치? 이것이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분의 x는 0으로 간다고 하면 됩니다.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극세 극소를 구한 이유가 있어요. 이 극대값이 f0은 1인데 사실 2분의 1 때는 극대값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fx는 항상 증가하니까 우리는 그 극대값이라고 생각했던 f0보다 항상 큰 함수가 나옵니다. fx는. 그런데 얘가 수렴하는 증가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모가 분자보다 작다라는 거 써준 다음에 걔가 넉넉히 잡아서 2분의 x제곱보다 크다고 했는데 x로 나눠줬더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네. 3번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요거 2-3번에 1, 2번들. 3번 그러면 gx, x는 0일 때 gx의 미분 가능성 조사하래요. 그 미분 가능성 조사하려면 내가 이제 뭐 해줘야 돼? 직접 이 위의 함수 미분해줘야겠죠. 이거 미분하시면 뭐 나와요? 미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분할 수 없죠. 힘들죠. 예. 그러면 내가 미분 계수로 놓고 풀어야 돼요. 자, 이거 미분 계수로 놓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지금 x가 양수일 때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h 양수예요. g0 이걸 내가 지금 계산해 볼 거야. GH는 뭐예요? 2의 마이너스 h분의 1이에요.
다음에 x가 0일 때는 얘가 양수일 때잖아. 양수일 때니까 x분의 1이 몇으로 가죠? x분의 1이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럼 요 값은 우리가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2의 마이너스 h분의 1의 표준값을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h분의 1을 t로 바꾼다면은 얘는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얘는 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 즉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t제곱분의 t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썼던 거 나옵니다. 얘를 이용해서 너 0으로 갈게요. 그 말은 요놈의 미분계수는 0이었다. 상수함수는 당연히 0이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됐죠? 이거 중요해요. 2의 x제곱분의 x 자, 됐고요. 자연 2교시 1, 2번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2교시 1번 A는 6의 약수, B는 9 이하의 소수. 다음으로 해석하시오. 1번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1대1대 x가 a의 원소일 때 x는 fx보다 작대. 그러한 f의 개수와 f 역함수 합성, f 합성, f 역함수의 5의 값을 구하세요. 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1대1 함수인데요. 우리가 어차피 정의역을 내가 써주시면은 A는 1, 2, 3, 6이고요. B는 9보다 작은 소수 2, 3, 5, 7이죠. 그럼 뭐를 만족시킨 거냐면은 이러한 1, 2, 3, 6의 원소에 대해서는 x가 fx보다 작도록만 해주면 된대요. 1대1 대응인데. 자, 1, 2, 3 여기 있고요. 2,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요러면 항상 만족시키는 거부터 찾아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원소 6은 F6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6은 무조건 누가 가야 돼요? 7로 가야겠죠. 맞아? 그 다음에 3은 5로 가야겠죠. 이거 다 이렇게밖에 안 되죠. 맞아? 네.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F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겠죠, 한 개. 답이 진짜 한 개야, 이거? 한 개네요. 어머하다. 이렇게밖에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f 역함수 5의 값은 몇이에요? 3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만족시키는 거 찾아주면 되는데 그냥 저렇게 바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2번. 그러면 x가 a에 대해서 gx 이하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gx인데 x가 gx 이하가 되도록 하는 g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1번에다가 내가 미리 작업을 해놨네. 그러면 이제 이하가 되더라는 거는 우리가 같아도 되니까 굳이 6은 무조건 7로 가야 돼. 그치? 6은 7로 가야 되는 건 맞아. 근데 3은 3으로 가도 돼요. 2도 2로 가도 돼요. 맞지? 네. 그럼 이거 몇 가지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편하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1, 2, 3의 함수값을 각각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써보시면은 우리가 2, 3, 5가 될 수도 있지만 2, 5, 3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2, 5, 3. 그 다음에 3, 2, 5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 5, 2는 안 되네. 그건 너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 2, 3이 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도 체크해 보시면은 요거 4개 나온다.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 2번. 2차 함수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도형이 있습니다. pq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p, q가 그리는 도형을 y는 x에 대한 대칭을 했어요. 개수를 구하시오. q가 y는 x 대칭시킨 도형이 서로 접합니다. 이때 pq에 대한 관계식 2번은 p,q의 도형 그 다음에 또 y는 x 대칭 만나는 거점의 개수 pq 관계식이 필요하네요. 자, 위로 블록이 있어요. 자, 위로 블록으로 y는 x 대칭을 해서 서로 접하게끔 그려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나면 안 되겠죠? 접해야 되니까 y는 x와 접해야겠죠. 이 친구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얘가 y는 x와 서로 접하는 조건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1번 풀어줍니다. x제곱 넘겨요. 플러스 1 마이너스 p x 더하기 q는 0의 차별식은 0 1 마이너스 p의 제곱 마이너스 3q는 0 pq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네요. q는 4분의 1-k의 제곱이라 써도 되고요. p-1의 제곱이라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pq에 대한 도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pq에 대한 도형은 2차 함수인데요. 꼭지점이 1,0이에요. 그래서 1,0인데 내가 y는 x를 대칭을 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텐데, 자, 요거 대칭 이동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교점의 개수 몇 개 생길까요? 2개 생기겠죠. 4개 생기나요? 4개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내가 이 꼭지점을 대칭시킨 모양이 얘처럼 함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함수 안에 있어요. 이거 대칭시킨 모양이 0,1이죠. 그죠? 0,1은 y는 4분의 1 x-1의 제곱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다는 소리예요. 꼭지점이 내부에 있으면 더 이상 얘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교점이 안 생기고 여기에서만 교점이 2개 생긴다. 그래서 얘는 교점이 2개입니다. 자, 이유 설명했습니다. 2차 함수. 됐고요. 3번. 덕분이에요. 3-1번, 3-2번 따로 있네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0부터 a까지 fx dx가 0부터 a까지 fa-x dx임을 모이래요. 어떻게? 시원하죠? 어떻게 시원해요? a-x를 t로 치환해주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dx가 dt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갔던 0은 a로 나오고요. 여기에 들어갔던 a는 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은 원래 a부터 0까지 ft 마이너스 dt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도 바꾸니까 0부터 a까지 ft dt라고 써 수 있고요. 얘는 얘랑 똑같죠. 그럼 2번. 아마 그걸 이용해서 밑에 걸 풀어달라는 거예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2023제곱 x 더하기 코사인 2023제곱 x 분의 코사인 2023제곱 x dx를 구하시오. 자, 그럼 얘 대칭 이동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이 연두색 값이 정적분 값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가 fx라고 치면은 나 fa-x 해줘야 돼. 이거 fa-x 해줘봐요. 1번에 의해서 얘는 뭐랑 같아야 돼요? 2분의 파이-x를 내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죠? 자, 2분의 파이-x 대입해보세요. 코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죠. 얘는요 코사인으로 바뀌고요. 얘는요 사인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이 똑같은 두 수를 더하면 몇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냥 1 dx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값은 2분의 파이였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인 두 함수 똑같은 수를 더했는데 2분의 파이가 나왔어. 원래 값은 몇이었어? 4분의 파이. 그렇지. 그래서 1번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풀어달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마지막 4번. fx가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a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제곱 곱하기 a 4제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1번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하죠. 자,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x가 a 제곱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타내면 되겠죠? 지금 a는 양수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fx를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되는데 하나는 만약에 크다고 하자. x가 a보다 커요. 절대값 x가 a보다 커요. 그러면 어떻게 써줄까요? 마이너스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었는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4제곱 플러스 a 4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만약에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되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a 4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양수일 때만 기준으로 볼게요. 자, 0부터 a까지는요 그냥 y는 x제곱처럼 증가를 해요. 됐죠? 그 다음부터 아, 그러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a제곱보다 크거나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맞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야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a제곱까지는 내가 알아서 a 4제곱까지 잘 크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된다? 대칭을 시켜서 요 모양이 된다. 그죠? 대칭을 시켜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요렇게 모양을 그려주면 안 되겠네요. 2a 4제곱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그려줘야겠네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자, 다시 그려줄게요. 얘는 y는 x제곱을 내가 그려주고 어떤 점에서 이게 바로 y가 a제곱인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y가 2a제곱인 a 4제곱 2a 4제곱인 지점에서 똑같이 대칭의 함수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얘는 x가 a제곱 이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주고요. x가 a제곱 미만일 때는 연두색으로 그려주고요. 이런 친구. 됐죠? 그래서 얘가 x축과 이루는 도형은 그냥 요 넓이에요. 요 넓이. 요 넓이는 뭐랑 똑같을까요? 내가 따로따로 접근해줘도 돼요. 따로따로. 0부터 a제곱까지는 뭘로? 얘로. 그 다음에 a제곱부터 얘가 0이 될 때는 루트 2a제곱이 되겠죠. 그럴 때는 이거 감수하는 거.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4제곱 dx. 이거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그럼 a에서 a 플러스 2까지 해서 fx의 최대값을 g라고 하자. fx의 최대값 ga. 그럴 때 ga를 구하고 ga의 그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a부터 a 플러스 2까지라고 하면은 내가 최대값이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가 a제곱을 기준으로 얘가 바뀔 텐데 첫 번째 바뀔 때는 요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2가 처음으로 0에 도달하고 정확히 말하면 요거겠죠. a랑 a 플러스 2가 서로 같았을 때 까지는 fa가 최대값이에요. 그래서 ga라는 값은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항상 더 작은 함수 값이 더 최대값을 가졌어요. 얘는 fa예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어디까지 왔을 때는 a 제곱까지 왔을 때. 자, 그럼 a 제곱이 a 플러스 2랑 같을 때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해주면은 a가 그냥 2일 때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가 되긴 하지만 a 플러스 2가 커지는 것보다 a 제곱이 커지는 게 빠른가? a가 0이면은 a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네요. a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네. 마이너스 1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했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가 1이고 루트 2이고 상관없고요. a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a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요 얘도 줄어들어. 얘도 슉슉슉 줄어들어서 얘가 점점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엄청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fa 제곱이 된다. a와 a 플러스 2 사이에 a 제곱이 있는 경우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a 제곱이 a와 a 플러스 2 사이에 있으면은 당연히 a 제곱에서 그때 값을 갖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요 a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다시 얘도 늘어나고 다시 a 제곱이죠. 그러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도 되겠네요. 이거 얘 식은 조건까지 이거 조건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이에 다 있죠. 0도 있고요. 2분의 잠시만 2분의 1 있으면 안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또 다르겠다. 음. 0부터 1까지는 다르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만 봤어. 얘가 a제곱이 더 작을 때는요 0부터 1까지예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내가 누구로 가야 되냐면은 a제곱보다 a랑 a 플러스 2가 다 여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시 fa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이제 얘의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1부터 2까지일 때는 fa제곱으로 다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크면은 이제 항상 a제곱이 더 커지니까 얘는 그냥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즉 fa 플러스 2까지예요. a가 2가 클 때는 fa 플러스 2. 이 5가지 조건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a제곱이 ab와 a 플러스 2 사이에 있니 없니? 0과 1 사이에는 그게 없어. 그래? 그러면 이때는 a제곱이 더 작았다는 거야. 그럼 a제곱이 더 작으면 a랑 a 플러스가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f가 쓰겠다. 그런 느낌으로.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고 이제 그 값을 또 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함수를 다시 표현해줘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돼요. 이거는 미분할 필요 없고요. 2차 함수니까 뾰족점 같은 거 찾아주시면 돼요. 4-1번에 있는 함수를 잘 그렸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교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 플러스 5에 대해서 1번 정의되기 위한 정수 a 2번 x는 0 이상에서 gx도 hx도 주어졌어요. 이때 g의 합성 h 역함수가 2의 x제곱분의 6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1번. 자, 이거 보시면은 정수 A의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된다? A는 일단 C라고 2랑 3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fx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판별식을 보시면은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내가 써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의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 써줘야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써주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 중에서 1, 2, 3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로 가능한 값은 0, 그 다음에 4, 0하고 4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0하고 4. 자, 두 번째는 0 이상인 범위에서 gx랑 hx가 주어졌는데 저렇게 써져 있습니다. 걔가 2의 x제곱 플러스 분의 6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h에다가 뭘 넣어야 x가 나올까요? 아니 h 역함수는 쉽잖아. hx가 루트 x예요. h 역함수는 뭐예요? x제곱이죠. 난 g에다가 x제곱을 넣은 거예요. g에다가 x제곱을 넣으시면은 뭐 나와요? 로그 2에 x 4제곱 더하기 5가 나와요. 그 놈이 2의 x제곱분의 6보다 크도록 하래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까? 반대도 있어? 전체네. 어떤지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내가 이제 뭐라고 가정할까요? 이것을 N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은 G, H, K가 X가 되는 K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루트 X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다시 제곱을 했으니까 로그 2의 K 플러스 5 이 값이 X가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K 값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걔가 2의 X제곱분의 6보다 크다라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그냥 지수 부등식 풀어주는 문제였네요. 좋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셔서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T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불가능. T는 6보다 크다. 라는 T가 6보다 크려면은 2x가 6보다 크다. x는 로그 2의 6보다 크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저놈의 극한값 불가하래요. 2번 극한값 어떻게 할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1제곱 n제곱 더하기 n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의 3분의 1제곱. 자,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은 항상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는 거죠. 최고차랑 계속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잖아. 자, 요 놈을 x라고 두고요. 요 놈을 y라고 둬요. 그러면은 내가 얘를 유리화를 해주려면은 부모 분자에 뭘 곱해줘야 돼? x제곱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세제곱, 내가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만들고 싶어요. 부모 분자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이제 풀어 쓸게요. 자, 요 놈이 저거였으니까 x 제곱 해주시면은 뭐 나와요? 그냥 이렇게 쓸까요? n제곱 플러스 n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니네들끼리 합친 거 뭐 있어? 4제곱 샬라샬라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너도 3분의 2제곱 있고요. 이거 세제곱하고 이거 세제곱하고 빼요.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 플러스 1을 뺐으니까 n-1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n의 3분의 1제곱이 있습니다. 됐어요? 3분의 1제곱이야? 3분의 1제곱 맞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래요.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얘까지 곱해주면은 분자가 3분의 4차식이에요. 얘도 3분의 4차식이죠. 3분의 4차식, 3분의 4차식. 자, 이제 무한대꼴에 무한대꼴 극한이 됐어요. n의 3분의 4제곱을 분모 분자로 나눠주시면 그냥 최고차랑 계속 비교할게요. 자, 1이고요. 얘는 최고차랑 1, 얘도 1, 얘도 1. 왜? 맨 앞에 있는 저거 최고차는 계속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나랑 손실해야 돼요. 이해됐죠? 자, 3번입니다. 이제 확통이에요. 기대값 구해요. 자, 이게 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n. 그 다음에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an. 적자점. 자, 그 다음에 임의로 택한 한 점과 원점과의 거리 제곱을 확률에서 x라고 하자. xn을 5an의 거리 제곱. 이때 다음 도로의 좌표를 1번. 한 점의 x좌표가 k일 때. 이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구하죠. 2번 xn의 기대값을 구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번에 의해서 an의 좌표를 k, 뭐라고 쓸 수 있어요? n-k라고 쓸 수 있죠? 자, 이거를 거리 제곱을 하래요. 그럼 거리 제곱을 하라고 하면은 k제곱 더하기 n-k의 제곱이니까 2k제곱 마이너스 2nk 플러스 n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자, 근데 2번이에요. 이거 기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x가 k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요? x가 k일 확률. 내가 확률 변수는 결국 확률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점은 내가 1,n-1부터 몇 콤마 몇까지 가능해요? n-1,1까지 가능해요. 왜냐면 x, y는 0 이상이네. 0 이상이면 0부터 가능하죠. 0,n부터 n,0까지 가능해요. 점 몇 개 있어요? 이거 만드시는 점 n 플러스 1개 있습니다. 우리는 n 플러스 1개의 점 중에서 고작 하나 선택을 한 거예요. 맞아? 그러면 선택을 할 확률은 몇 분의 몇이겠어요? 당연히 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그치? 그래서 각각의 px는 x의 확률이 모두 다 n 플러스 1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k가 0일 때도 마찬가지고 k가 n일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n 플러스 1분의 1을 곱해서 더해줘라 라는 소리예요. 즉 EXN이라는 소리는요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뭘 다 더해요? k는 0부터 n까지 우리가 이거 썼던 거 다 곱하라는 소리예요.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자 어차피 여기 k가 들어가 있는 거는 1부터 n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6분의 n이니까 3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2분의인데 그냥 n 제곱 n 플러스 1이고요. 그다음 여기만 n 플러스 1이 있는 거예요. 이거 사라졌다. 앞에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잘 가고 얘 약분하니까 답은 3분의 n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값과 내가 시그마 수열의 합을 잘 표현해서 나타내면 됩니다. 자, 마지막 2-4번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시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x 곱하기 f 프라임 더하기 x f 프라임 빼기 x 가 f 더하기 qx 세제곱 더하기 qx 제곱이에요. 얘를 만족시키는 1차 이상 다항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pq의 관계식을 구하죠. 2번은 1번에서 구한 p가 0일 때 x-202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fx가 지금 여러 배 나온대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fx가 도대체 뭐가 될 수 있을까? 자, 1차식이면은 1차식이니까 3차식. 여기는 얘가 1차식이면은 어차피 15차는 3차식. 그죠? 그래서 fx가 1차식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죽으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fx는 ax 플러스 b일 때 이렇게 놓고 해요. 됐죠? 그러면 좌변이 x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는 px 세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이제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x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p는 마이너스 1, q는 0, a는 1, b는 0이죠. 그래서 fx는 그냥 x. 됐어요? 2번. 얘가 2차식이면은 얘 미분한 값은 1차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되죠. 그래서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풀어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가 x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 2a 플러스 1에 x 플러스 b 2a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b 가 p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q 더하기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도 똑같이 이제 비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니까 4ab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얘가 4a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4ab 얘가 b제곱 얘는 0 이제 3번 그럼 얘가 3차식이면 될까? 그건 안 돼. 왜? 3차식이면은 얘 2차식 얘 2차식 1차식 5차식 얘는 3차식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1번과 2번 안에서만 fx를 구해줘야 돼요. 됐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특히 fx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은 p가 0이었다 p가 0이었다 라고 하면은 얘는 탈락.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한 fx 자 요게 a가 2분의 1이겠네. 풀마 2분의 1 a가 2분의 1일 때 몇이 돼야 되고 몇이 돼야 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식 가지고 푸는 거다. 항공식. 그래서 2023까지 대입을 하고 직접 여러분이 식 써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모든 숫자 다 쓰시고. 자, 어쩌 하다 보니까 다 마무리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별 질문 있으면 질문 받는 식으로 할게요.